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창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짐승의 표 그리고 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베리칩 음모론의 허와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깊숙한 얘기를 좀 나눠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에요. 2005년에 그 부산 해운대 백스코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비쿼터스를 주제로 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백스코에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갔죠. 여기서 잠깐 얘기를 틀면 송명희 시인이 쓴 소설 표, 제가 잘근잘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작품인데, 이 양반이 거기 나온 이제 표 소설에 보면은 신형 안전 칩을 받으라는 압박을 피해서 이제 시골로 도망쳐 내려간 주인공들이 전 동역자였던 최원철 목사의 배신으로, 여기 빨간 글씨로 쓰여진 거 보시면 이제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최원철 목사가 그 휴거 전에는 이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외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 휴거에서 탈락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배도를 하고 전 동역자들을 속여서 당국에 넘겨버리는 짓을 했습니다. 아마 방울석의 롤모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들이 이 배신당해서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그 중에 원래부터 좀 믿음이 시큰둥하다가 애지중지하던 어린 딸이 휴거되어 사라지자 더욱 마음이 다쳐버렸던 김희경이라는 자매가 결국 전기 고문 몇 번에 버티지 못하고 그 칩을 받고 석방됩니다. 그렇게 수용소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희경이 안내돼 간 곳이 그냥 삐까번쩍한 아파트였는데, 그 뭐 가전제품을 건드리고 조작할 거 없어요. 말만 하면 음성인식으로 척척. 이 자동차도 목적지만 말하면 알아서 가는 참 신기하게 그지없는 제품들이었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신세계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파트 이름은 뉴월드 아파트였습니다. 설마 이런 세상 만들어주려고 신세계 질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제가 유비쿼터스 엑스포에서 보았던 유비쿼터스 아파트의 모습이 소설 표에서 묘사된 뉴월드 아파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개발자가 그 표소설을 보고 연구하기로 한 듯이 너무나 그 모습 그대로였죠. 그리고 제가 본 게 인체에 받고 보이지 않는 레이저 바코드를 새기고 스캐너로 인식하여 화폐와 신분증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RFID 칩이었습니다. 그 칩을 받으면 마트에서 제품을 손을 대는 순간 결제돼요. 혹은 카트에 물건 싣고 무인 계산대를 지나치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되는 편리한 기능을 한다 그러지요. 화폐가 되는데 신분증이 못 될 리 없죠. 이 칩이 상용화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신분증, 민증, 면허증, 단증, 세례증 필요 없고 귀찮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졸라게 간편한 세상이 된다 그래요. 요것이 국민들에게 상용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제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도우미 선생님이 빠르면 5, 6년, 길면 10년 이렇게 걸린다 그랬습니다. 비록 경제적이고 편리한 용도를 위해 개발했지만 정부에서 작심하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악용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이슈 문의하자 그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라고만 대답할 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 도우미 선생이 너무 시간을 짧게 잡았지. 2005년 당시에는 본 게시 탐정이 막 대학에 들어간 20살이었습니다. 게시로 연구 경력 10년차, 음모론 연구는 한 5년쯤 됐을 때 이미 짐승의 표라는 것에는 눈을 뜨고셨어요. 제가 도우미 선생한테 괜히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9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직 짐승의 표의 시대는 오지 않았고 세상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평화의 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환란이 오지 않은 휴거 이전의 상태를 일컫는 성경 용어입니다. 절대로 이 문재앙 시대가 평화롭고 은혜로워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외치는 이쪽 업계의 동업자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거부하는 게 뭘까? 많죠, 사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지대한 위협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솔직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솔직히 티도 안 나요. 지들도 필칭 비밀 결사대라고.
잘 숨어 있는다고. 대놓고 나와서 쌩 지랄하는 건 제가 알기로 여시제가 처음이에요. WCC와 카톨릭은 참으로 참남하고 참담하고 참혹한 배도의 끝판대장이지만 정말 아니야 할 말로요. 내가 성당 안 댕기고 WCC 참여 안 하는 교회 다니면 그만이라. 응? 이슬람도 정말 걱정스럽지만 내가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로 중무장하고 있으면 그만이라고요. 에큐메니칼 운동도 음료를 만드는 배도의 장이지만 내가 통합측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야.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으면 그만이고 통합측이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개념이 탑재된 주의 종이라면 괜찮아요. 동성애도 정말 생각만 해도 추잡스럽지만 내가 게이가 아니고 내 주변에 게이 없고 오다가다 게이 만날 일 없이 에이즈만 조심하면 이것도 뭐 솔직히 뭐 그저 그렇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자기 자신만 딱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짐승의 표는 그렇게 나 하나만 피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당장 사고 파는 매매 활동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얄짤없이 앉아서 굶어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계정부 요원들이 머가리에 우동사리 같은 것도 아닙니다. 얌전히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고. 국립 호텔로 모셔서 코랑탕 한뚝배기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서 대답도 듣기 전에 얼큰한 설렁탕 한뚝배기를 입 대신 코로 대접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응? 전기장판 대신에 그냥 소금을 한 바켓스 몸에 뿌리고 우리 몸에 전기로 찢어서 보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응?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빌어야 될 각입니다. 자, 교도소 보고 국립호텔이라 말할 거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일본의 잠복 크리스천인 가쿠레 기리시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적이 있다. 이때 막부에서 기리시탄 중에 끝까지 배교하지 않거나 뭐 신부나 선교사 등 중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에도의 고비나타초 땅에 세워진 기리시탄 수용소에 가두어서 유폐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를 보고 기리시탄 저택이라고 불렀죠. 엔도 슈사코의 소설 침묵에서 마지막에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가 로드리고 신부한테 에도에 저택을 마련해 두었으니 가서 사시오 하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뭐라 그래? 속으로 지랄 저택 좋아하네 보나마나 깜빵에 가둔다 소리겠지? 하면서 피식 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 중 다른 모든 것들을 엄밀히 따지면 작심하고 피하려고 피하면 나 하나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만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굶어 죽기 전에 끌려가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지다 못해 육신이 약해서 받아버리면 지옥에 떨어져. 끝까지 버티고 버티면 죽어. 잡히지 않으려면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7년을 죽어라고 산간벽지로 도망다니며 부시맨 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 최악이라 아니할 수가 없디 않겠어요? 지금도 명동 한복판에 가보시면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라고 쓴 거대한 전도지게를 지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괜히 그 고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 문제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그리고 닥쳐올 가장 거대한 절체절명의 위기라 이겁니다. 자꾸 그 산천포로 넘어가는데 그 명동 노방전도 그룹의 리더는 김원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그곳에서 터를 잡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엘림선교회, 지금은 새사명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교회 겸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죠. 저하고도 된 친분이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직접 주방일도 하시고 와우. 그리고 오다가다 보시면 참 중국인처럼 생기셨다니까. 지나가던 중국인들이 동포인 줄 알고 막 다가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짐승의 표를 단순히 묵시 문학의 일부로 여기거나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혹은 네로 황제 내지 로마 황제 누구로 생각하는 그따위 해석이 아닌 정말 현존하는 위협이며 장차 닥쳐올 절체절명의 위기로 생각하게 된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978년 이장림 목사님이 번역하여 국내에 출간한 기독교 문학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휴거 소설이 아닌가 합니다. 원작은 미국의 어니스트 앵글리 목사님이 쓴 소설입니다. 미국 소설이에요. 그 소설 내용으로다가 말씀드리자면 그 믿음이 시큰둥한 주인공이 어느 날 휴거 설교를 듣고
그날 밤에 휴거돼서 본인은 남겨지고 대환란이 개막하여 짐승의 표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다가 끌리가서 주리를 틀리다가 순교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현재까지 모든 계시록 각색 소설, 이른바 환난 소설의 스토리가 요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구자적인 대작이라 이거요. 게다가 1978년 기준으로 보면 매우 쇼킹하고 대박적인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크리스 천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이 소설의 판매량을 넘어선 기독교 문학 작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쩔어. 그리고 이장님 목사님이 책 한 권만 내고 끝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늘문이 열린다, 경고의 나팔, 92년의 열풍 등 여러가지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 책들도 솔직히 죄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시절을 아는 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본격적으로 국내의 휴거와 종말,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불붙도록 한 그 신호탄을 쏘신 인물이 바로 이장림 목사님입니다. 뭐 결말은 다 아시죠? 90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안 오는 바람에 만고의 이단이 되셨지만, 이분이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 이분이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 돈을 삥 쪄먹은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을 교주처럼 우상한 것도 아니고 조금 그래요. 어린 종인이 뭐니 하는 직통 계시자들을 좀 배격을 하고 성경적 분석과 시대 징조의 분별로만 좀 판단을 하고, 특히 또 날짜를 내치는데 좀에만 신중했으면 정말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던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우리 교계에 아직까지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자체가 이분 공로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때 휴거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도 휴거 기다려요. 그때부터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들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시절 사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휴거 기다리시는 분들 치고 휴거 소설,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거 한두 권 안 읽어보신 분 어디 있겠냐고요. 78년 휴거 소설을 시작으로 83년에 번역된 666의 세계 지배 전략에서 또다시 짐승의 666 표가 언급됩니다. 86년에 번역된 새 시대 세계 종교 음녀의 비밀에서 인체 이식하는 소형 컴퓨터 칩 맞은 사람들의 정보를 총괄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을 컨트롤하는 슈퍼컴퓨터에 대해 지목하고 있죠. 92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짐승의 표로 지목된 것은 단연 바코드였습니다. 바코드 좌우 중앙에 얇고 길쭉한 두 개의 막대가 컴퓨터 숫자로 환산하면 6이 되고, 그것은 좌우 중앙에 3개가 있어 바코드 자체가 666이라는 해석은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이것은 순식간에 바코드는 666이다 라는 예측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예측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당시에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또는 성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합동 측 교단의 논리에 근거가 되는 게 뭐다? 예전에도 시한부 정말론자들이 바코드를 666이라며 거짓 낭설을 퍼뜨렸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코드를 인체에 삽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짐승의 표라고 하기에는 정말 한 끝발 차이였다고, 종이 한 장만큼의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짐승의 표는 인체에 삽입되어 효능을 발휘하니까요. 쉽게 말해 올챙이는 반드시 개구리가 되지만 올챙이를 보고 개구리라고 말하면 답이 틀린 거예요.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체에 이식하는 칩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었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측에서도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코드는 짐승의 표라는 것에서 생체 칩은 짐승의 표라고 바뀌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나온 계시록 소설들 보면요, 뭐 제각기 다 짐승의 표에 대해 언급합니다. 유선태 목사의 후 3년 반에서는 유전자 개인 코드, 송명희 시인의 표에서는 신형 안전칩, 팀 라헤이 목사의 레프트 비하인드에서는
생체 칩 또는 충성 표식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발하고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은 획기적인 제품이 등장하여 국내에도 이름이 알려졌으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은 심지어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방송됐죠. 한마디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명칭으로 짐승의 표를 묘사하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제는 베리칩으로 통일됐어요. 이것에 대해 고도의 경계와 분별을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환난 소설 미션 게시록에서도요. 원래 2005년에 처음 썼을 때는 짐승의 표를 유비쿼터스 RFID 칩이라고 명시했다가 2007년에는 RFID 베리칩이라고 명칭을 수정했고 2017년에 이제 정식 출판할 때는 베리칩으로 그 명칭을 고정했습니다. 쌍팔년도에 바코드가 짐승의 666 표라는 예측에서 시작하여 현재 베리칩에 대한 연구는 참빗으로 고르듯이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진행됐습니다. 더 이상 베리칩에 대해 까발릴 거는 없어요. 사실 그 정도로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위협 아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작금의 교계에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지목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베리칩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겠다고 한 교단이 합동 측이죠. 근데 되게 난감하게 됐어요. WCC를 주도한 교단은 통합 측이거든요. 굳이 좀 개그를 쳐보면 통합 측을 따라가면 WCC에 가담해야 되고 합동 측을 따라가면 베리칩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본 탐정이 주구장창 외치는 소리가 2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에 각자가 독자적인 개념을 세우고 각을 잡아야지. 교단 방침, 총회 방침, 노회 방침, 담임 목사님 방침만 교조주의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각자가 다 독자적으로 개념을 세워야 되는 거야. 예장 합동층은 2013년, 합신층은 2014년에 요한계시록이 말한 짐승의 표 666과 베리칩은 무관하다고 발표했어요.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이며 게마트리아에 입각한 성경적 언어로 적혀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짐승의 표를 특정한 무엇이라 지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와 함께 드는 것이 과거 92년에도 바코드가 666이라 외쳤던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지금도 바코드 대신 베리칩을 넣어 똑같이 외치고 있다며 작금의 베리칩 음모론은 시한부 종말론의 현대판 버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 과거지사야 뭐 명백한 역사적 팩트인데 어쩔 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근데 아니 사람을 담가도 20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27년 전에 실수했다고 그 27년 후에 또 실수할 거라는 선입견이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저지른 놈들도 많으니까 뭐 말을 못하겠어 진짜.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본의 어쩌고 하는 말씀은 좀 그래요. 막말로 그 본의는 우리가 직접 천당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 여쭤보지 않은 이상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야부리가 아니에요. 나를 노래방에서 장윤정 본인이 직접 불러도 100점 안 나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주제로 작성하는 리포트를 히치콕 감독 본인이 소녀딸 대신 써냈는데도 시약점 받았다는 예화가 있어요. 본 탐정이 무리한 예측을 해보자면 사도 요한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요한계시록을 직접 가르치셔도 이단으로 몰릴 것 같다는 불길 빨리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탓 아니에요. 우리가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예측하는 의견을 가진 것처럼 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표현이다. 상징적 표현이다. 짐승의 표는 게마트리아 어쩌고 하면 로마 황제 운운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저쪽이 그렇게 예측하는 의견 아닙니까? 나는 이런 의견, 저쪽은 저런 의견을 내세우는데 왜 한쪽이 한쪽을 이단 운운하며 정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엄청난 갑질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진짜 정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을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 없다면 뜻맞는 사람끼리 교단을 새로 만든다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난립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일단 현실은 현실이지. 현 상황 자체가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 외치는 것이 이단 정죄를 당하고 있어요. 그 정죄 또한 본 게시탐정 위에는 되게 간략하게 썼죠. 근데 이거 꼼꼼하게 검토해보면요. 그 정죄하는 쪽 입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 외치고 전하죠.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납득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내 뜻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과 내가 아는 것들이 물론 내 입장에서는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지만 때로는 저쪽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든 내 의견을 납득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이 지적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내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명확히 현재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에 반박하는 쪽의 의견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저쪽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해 올 경우 자칫 말문이 막히거나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 기회에 베리칩 논란에 대한 허와 실을 따지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결과를 제가 도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쪽에서 말하는 베리칩 음모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리칩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됐죠. 그 기능과 실시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으로 쭉 읽으세요. 다 읊어드리기 힘들어. 중요한 거는 빨간 칠했어요. 회복교회 김관운도 이거 칼 샌더스 박사 이걸 인용해서 이제 만화를 만들었는데 실은 이 외에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증언들도 숱하게 있는데 제발 부탁해요. 플리즈 이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데 직통 계시자들은 꺼져 주셨으면 하는 게 진심입니다. 아니 멀쩡한 연구랑 분석도 직통 계시자들이 숟가락 얻는 순간에 개소리가 돼버린다니까요. 충분히 성경적으로 시대의 정세를 파악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이러이러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이 나오는 순간 개라발이 돼버린다니까. 제가 한 번 더 3000% 빠질게요. 이런 직통 계시자들로 인한 가장 큰 최대 최강의 패착이 뭐냐? 27년 전 92년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시한부 종말로 어쩌고 몰려서 마라나타 신앙에 먹물 뿌리는 결과로 번지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92년에 휴가가 올 것이다. 내지 10월 28일이 그날 아닌가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정세를 보고 성경적으로 분석해도 충분히 나올 만한 예측이었거든요. 성경에 입각해서 인류의 전체 역사가 6천년이 마감한 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지창조부터 예수님까지가 4천년, 예수님 탄생 후 7년 대환란 마감까지가 2000년이니 7년 대환란의 시작 지점은 2000년에서 7년을 뺀 1993년 또는 92년 말엽일 것이고 장래 일의 그림자인 절기를 분석하여 초대교회 당대에 성취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빼고 나팔절을 휴거로 보았을 때 나팔절 날짜가 양력으로 9월 28일 그 해 늦은 최대 한 달 늦은 나팔절로 붙이면은 10월 28일이 나오기 땀시 1992년 10월 28일에 휴가가 일어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91년에 걸프전도 벌어졌지. 92년에 유럽 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통합된 유럽의 수장에 앉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분석은 이미 종말론 업계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 종말론계에서도 정설이었어요. 미국 교회 종말론에서도. 92년은 비단 이장님 목사만이 아니라 국내외 거의 모든 종말론 학자들에 의해서도 촉각이 죄다 집중된 해였다 그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분석해서 예측을 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부터 개뿔 어린 종인이 나발을 하는 것들이 개떼처럼 일어났지. 92년 10월 28일에 휴가가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나발을 벌어졌습니다. 졸지에 그 날짜는 직통 계시를 받은 날짜가 됐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덤탱이를 쓰고 만 것입니다. 나팔을 불냈더니 나발을 불고 자빠졌다 그죠? 이런 연구로 인해 본 탐정은 직통 계시자들이 소위 그놈의 계시는 좆도 안 믿습니다. 직통 계시에 관한 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제 추리의 기본이죠. 본 계시 탐정이 바라보는 직통 계시에 대한 시각은
첫째, 사역자가 일부러 지어낸 소리다. 둘째, 본인이 착각한 걸 자기 자신도 믿은 거다. 셋째, 정상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면 헛된 영을 받은 거다. 넷째,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그를 미혹시키려고 사탄이 부린 수작이다. 여기엔 직통계시 및 천국 지옥 간증도 포함됩니다. 어떤 시대의 징조든 그것을 납득시킬 때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정확한 실무적인 현실 정세에 입각을 해야 돼요. 직통계시 어쩌고 곤란해지시는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반박이 들어오면 뭐라 그럴 건데. 본 탐정이 우선 미국의 베리칩 의무화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케어에서부터였습니다. 사실 눈을 씻고 봐도 사실 오바마 케어에는 베리칩을 의무적으로 마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다만 오바마 케어로 인해 전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의료보험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가입자의 인체에 칩을 이식함으로써 가입자와 해당 지역의 병원 간의 링크가 설정되어 가입자가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서 먼저 식별하고 가입자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각오로 하면 얼마든지 베리칩을 의무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부각된 짐승의 표를 의료적 측면에서 접근시켜 거부감 없이 받게 한다는 참 신박한 아이디어였죠. 근데 그건 그때 돼봐야 알죠. 지금 미리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일단 명문화된 조항이 없는 이상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해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다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2013년에 베리칩 이식이 시행되고 2014년부터는 벌금을 매긴다. 2017년에는 미국의 베리칩 의무가 된다. 전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걸 근거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반박할 수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베리칩 개발자 칼 샌더스 마찬가지입니다. 베리칩 개발자가 직접 나와서 폭로했다 하니 다들 쇼킹한 마음에 관심 있게 봤죠.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단 베리칩 개발자 명단에 칼 샌더스 이름 석자도 없습니다. 본인이 뭔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했다느니 뭐 일루미나티 음모로 어쩌고. 에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외치는 분들 상당수가 칼 샌더스를 진짜 베리칩 개발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칼 샌더스는 이미 근 20년 전에 그 정체가 탄로난 멀쩡한 사기꾼이자 관심병 환자. 그리고 칼 샌더스는 본인이 베리칩 개발자라고 나선 게 아니라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칩 개발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90년대 중순에. 베리칩이 개발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칼 샌더스 사건은. 근데 그게 2001년부터 나온 베리칩 얘기와 맞물리면서 칼 샌더스가 베리칩 개발자로 둔갑을 한 거죠. 그는 애초에 학위도 없어요. 전직 공군 하사 출신의 단순 기술자입니다. 그가 군에서 전역한 후에 모든 그가 거쳐간 직장은 단순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학위도 없는데 무슨 박사? 김정민이가 박사가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사도 아닌 주제에 베리칩 개발에 참여하고 빌더버그 회의라는 엄청난 장소에 발을 들일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물론 과학자이자 학자로서 300인 위원회 반열에 올랐던 허버트 조지 웰즈가 있지만 이 양반은 당대 발군의 미래학자였습니다. 또 시온의 치쿤세에 버금가는 단일 세계정부 매뉴얼, 세계혁명 계획을 작성한 엘리트라는 것도 감안해야 돼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존 S. 토렐 목사라는 분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94년에 칼 샌더스의 실체에 대해 이미 적나라하게 폭로한 장문의 증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칼 샌더스는 이미 그때부터 마이크로칩을 개발한 발명가로 자처하며 사칭을 했죠.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판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서 검증됐죠. 공개 사과도 하고 자술서도 쓰면 다 용서하겠다 했는데 결국 야반 도주했던 겁니다. 명확한 사실은 칼 샌더스는 베리칩의 개발자가 아닙니다. 박사도 아닙니다. 고졸의 기술자예요. 주워들은 내용과 지식들을 취합하여 자신을 위장한 관심병 환자 겸 사기꾼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 생각에 반대해서 칼 샌더스를 진짜 베리칩 개발자로 믿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존 S. 토렐 목사의 칼 샌더스 폭로문서는 진실성이 있었어요. 그걸 밝혀낸다고 이 목사님한테 별 이득될 것도 없습니다. 칼 샌더스 본인도 그 문서에 대해 어떤 소송이나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이 다 병기되어 있고 녹취된 음성 증언도 포함되어 있죠. 마인드 컨트롤 노예 폭로로 유명한 캐시 오브라인의 증언도 허위일 가능성 제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피자게이트 관련 작품에서 말씀드렸지만 캐시 오브라이언과 마크 필립스의 마인드 컨트롤 노예 폭로에서 정말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사실은 마크 필립스가 동업자 알렉스 휴스턴의 아내인 캐시 오브라이언과 둘이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 이것뿐이거든요. 나머지 증언들은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일루미나티에서 도망쳤다며 폭로한 아리조나 윌더, 스발리 등의 증언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적당히 스튜디오 꾸며서 증언 녹화하고 유튜브에 퍼뜨리면 못 꾸밀 거 없습니다. 만에 하나 관심병 환자거나 리플리 증후군 겪는 사람이라서 대중의 관심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해요. 그랬다고 뭐 일루미나티에서 쟤는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나서서 변명이라도 하겠냐 이거예요. 어이? 이것만이 아니라 본 게시 탐정이 위에 열거한 베리칩의 기능들 그 상당수가 이미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진작 다 논파된 것들입니다. 뭐 인공위성으로 추적한다.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윤자 조작한다. 한 번 이식하면 빼는 게 안 된다. 뭐 리튬 전지가 터져서 어떻게 된다. 이거 전부 다 논파된 거라니까. 봅시다. 인공위성으로 위치 추적하는 GPS가 되려면 전국에 몇 미터 단위로 리더기를 깔아놔야 된대요. 삼성에서 뭐 베리칩 8천만 개를 만들었다. 근거 없어요. 오바마커의 베리칩 강제 이식 조항 없고 허위 베리칩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베리칩 내 유전자 메모리 즉 염기는 기계 내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베리칩에 알약처럼 생겼거든요. 캡슐이 들어있고 캡슐 안에 이 뭔가 부품이 들어있는데 그런 마당에 어떻게 세포랑 융합이 되냐고. 유전자 조작이 불가능하죠.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600개에서 1200개의 염기로 구성되는 블라블라블라.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조정할 만큼 유전 정보에는 100개에서 200개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인간을 조정하기 위해 최소 6000개에서 최대 24만 개의 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베리칩 내 128개 염기로는 불가능하대요. 더군다나 can store up to 128 캐릭터라는 표현이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아니라 128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란 뜻이라면 유전자라는 건 상관없는 거죠. 이 캐릭터의 뜻이 중요해요. 유전자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문자냐. 아휴 없습니다 이런 거. 이 베리칩에서 삼성병원에서 베리칩 이식한다고 믿고 계시는 그 제 아는 지인분이 뭐 몸이 아프셔서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베리칩이고 뭐고 하도 없더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 이거 베리칩은 한 번 이식하면 빼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은데 칩이 이식된 부분을 조금 크게 잘라내어 드러낸 후에 빼면 가능해요. 베리칩 크기가 쌀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리칩 반경 몇 센치 살을 통째로 다 드러내는 거지. 베리칩 내에 들어있는 리튬 전지로는 이게 악성 종기가 안 난답니다. 이 실제 리튬량 계산해가지고 자기 몸에다 주입해서 임상 실험해본 용자가 있었어요. EU 건물의 베리칩을 통제할 슈퍼컴퓨터 비스트 엄청 유명한 내용인데 소설에 등장한 겁니다. 이거 진짜 있는 실존하는 거 아니에요? 칼 샌더스도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베리칩에 대해 알려진 거의 모든 정보들이 사실 반대측에서 모조리 반박하여 허위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졸라 깝깝하죠? 이런 상황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임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냐?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맞는데 그런데 베리칩의 짐승의 표라는 근거와 정보는 전부 다 야불이요. 이거 어떡하냐? 물론 저 정보들이 모조리 거짓이 아닌 이쪽에서도 그게 사실이라고 반박할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탐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의 근거들이 모조리 진짜 100% 모조리 허위가 맞는 그런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는 논증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힘드실 텐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게시 탐정이겠죠. 본 탐정의 추리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애초에 짐승의 표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칼 샌더스의 증언을 보고 짐승의 표를 알게 됐습니까? 서프라이즈 방송과 각종 유튜브 보고 나서 그렇게 짐승의 표가 뭔지 알게 됐습니까?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받게 하고 그것이 없이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짐승의 666 표! 이건 어떤 증언, 정보, 첩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 받은 계시에서 목격한 짐승의 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칼 샌더스가 증언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칼 샌더스가 사기꾼이가 아니고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 아니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언급한 요한계시록 13장 9절입니다. 명백한 인체 내 인식이죠. 이식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짐승의 표를 뭐라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이식한다 그러죠. 한번 인체에 이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매매 기능을 한다지 않습니까? 화폐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인체에 이식해서 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짐승의 표인 겁니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리칩을 받을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해도 충분히 성경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 어느 것이든 받았다가는 그 결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계시록 13장이 증언하는 짐승의 표는 인체에 이식하여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기능을 가진 현존하는 제품은 포지티브 아이디라고도 불리는 베리칩입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없고 유전자 조작 기능이 없고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 없고 삼성에서 8천만 개를 만들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몰래 이식하지 않았어도 미국에서 2017년까지 의무화가 안 됐어도 오바마 케어와 무관하다고 해도 리튬 전지가 터져도 악성 종기가 안 생기고 베리칩 개발자라는 칼 샌더스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미 성경에 시퍼렇게 언급이 돼 있고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 그대로의 모습과 기능을 가진 실체가 등장했다면 묵시문학이고 묵밥이고 상찐이고 상장이고 개마트리하고 게장이고 간에 혹시 저게 그건가? 의심이라도 해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단 분별할 때는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성경은 문자대로 봐라. 비유풀이 하지 마라. 영적인 해석을 지향하고 문자로 풀어라 하셨는데 왜 이 짐승의 표와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풀이와 상징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지향하는 것인지 본 계시 탐정의 머가이로는 개뿔딱지도 이해 안 됩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대로 읽고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런저런 부조리한 모습들과 적절치 못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휴거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존중받을 만한 교회, 주의 종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칼날처럼 글을 쓴다 해도 방송을 한다 해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극도로 신중하거나 삼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침묵할 수가 없네요. 병아리 눈물만큼의 의혹과 의구심이 든다 해도 만에 하나를 생각하여 경계하고 거부해야 할 판에 그보다 더 정확할 수 없이 뻔뻔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외면하십니까? 무슨 개념을 가져야 그것이 그리 우습게 보이고 불안해하는 성도들 향해 그까짓 거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담대한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적선을 아니할 것이면 쪽박이라도 깨지 마라 그랬다고요. 외치기 싫으면 외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기라도 하시지. 대체 무슨 정신으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지목하고 정죄하십니까? 정말 만에 하나라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고
고매하신 님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성도들이 그걸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으실지 두렵지도 아니하십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전하는 종들을 이단이라 정죄하는 님들은 대체 목이 몇 개입니까? 눈들 여시고 똑바로 보시라고. 영적인 눈이고 분별한 지혜고 다 필요 없어요. 한글만 읽을 줄 아시면 돼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르고 닳도록 보시다 못해 거의 외우실 이 말씀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시록을 보지 않고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미래 화폐가 베리칩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갑론을박을 하든 안 하든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베리칩은 명명백백한 짐승의 표가 확실하기에 누군가 와서 이런저런 반론을 들이대며 아니라고 해도 하등 귀 기울일 필요 없이 하시던 대로 외치시면 돼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밝히 보며 경기하고 외치시는 분들을 매우 현명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반드시 상급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외치는 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겠다는 나으리들께서는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